어머니 일단 사주를 좀 주세요. 그래서 사주를 쓰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어머님 아시잖아요. 암. 자, 한수보살님. 네. 아까 보니까 자녀분들도 계시던데 네.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자녀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? 비밀로 했습니다. 충격받을까 봐. 어느 정도? 보통 이제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옛날에 그 왜 저희 친구 엄마 중에도 무당이 한 분 계셨거든요. 그래서 맨날 아유 제 무당 막 그런 손가락질 놀리고 이런 거. 근데 사실 그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전역하는 날 그게 아마 신 모셔놓고 한 3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.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킨 다음에 아들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. 그랬더니 밤새 잠 안 자고 집에 왔으면 피곤할 법도 한데 밤새 잠 안 자고 검색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판사, 변호사, 검사, 의사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. 근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당은 신한테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.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더라. 엄마 저 괜찮아요. 하세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들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딸이 나중에 아는 거죠. 울지는 않았어요? 아니요. 울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우리 엄마가 무당을 해? 약간 그 신기해하는 네, 그런 건 있더라고요. 되셨다는. 네.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예요. 많았죠. 금전관계도 있었을 거예요. 그럼요.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?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. 정말. 왜냐면 일단 이 무당이라는 게 내린굿을 해놓는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시작인 거죠. 그래서 금전적인 거 왜 빚을 냈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애기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따라가면서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어머니가 모르니까 제가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이거 해야 돼. 이거 안 하면 안 돼. 이거 해야 돼. 그럼 어떻게? 가뜩이나 빚을 져가지고 내림을 했는데 근데 무당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죠. 만약에 주변에서 네, 신내린 굿을 받아야 된다. 네,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네. 아들 하시겠어요? 적극적으로 말리시겠어요? 아니요, 인간으로서는 말리고 싶겠죠. 근데 그 사람의 보겠죠. 조상도 보고 보겠죠. 그러면 말리고는 싶지만 해야 되는 제자 같으면 권해야죠. 정원수 부사님이 보시기에는 네, 신병이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. 있습니다. 만약에 네. 예를 들어서 신병이 왔어요. 네, 진짜 돈이 없어요. 네. 그런데 원서 부사님한테 신어머니가 돼주세요. 어떻게 하시겠어요? 돈이 하나도 없어요. 솔직히 저는 못한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러면 정말 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잖아요.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뭐 인건비라도 주고 시장이라도 하겠지만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. 네. 너무 솔직한 대답이. 무당은 성욕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네. 진짜가요? 다 그렇지 않습니다. 무당은 이혼한 사람 이혼율이 높다던데. 그거는 도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보통 무당이 내 팔자가 되게 굉장히 편했다면 안 했겠죠. 왜 굳이 무당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힘들게 그런 거를 해? 남들한테 무당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? 자, 무당도 사람입니다. 부부 관계 할 수 있어요. 단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굿살을 잡는다거나 기도 몫을 잡는다거나 그러면 부정탄다 해서
거리를 두는 거는 맞아요. 근데 글쎄요, 무당이 다 성욕이 강하다? 열어 죽어 나가겠죠. 모시는 신이 네. 성관계를 못하게 거부한다고 또 얘기 듣던데 그런 게 사실인가요? 아니요,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. 왜 이게 남편이 있어서 남편하고 하는 거, 그다음에 혹은 결혼 전에 미혼이기 때문에 뭐 애인하고 하는 거, 그거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. 부부지간이고 남자친구고 애인인데 할 수는 있죠. 근데 다만 이제 내가 유부녀야. 저기도 유부남이야. 근데 눈이 맞았어. 안 되는 거죠. 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하시면서 네. 제일 슬펐을 때가 언제예요? 돈 없을 때요. 정말 당장 점사를 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. 저는 처음에 그거를 올려놓고 쓰면 안 되는 돈인 줄 알았어요. 처음에 정말. 근데 나중에 이제 시엄마가 이렇게 뭐 며칠 하루 이틀 올려놨다가 쓰겠습니다 하고 쓰는 건 상관이 없다. 근데 뭐 내린꽃 받고 나서 또 이렇게 뭐 일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자, 월세도 줘야 되고요, 신당에. 초도 사야 되고 향도 사야 되고 살 게 많잖아요. 돈이 없는 거예요. 초하루가 돌아와. 아, 미치게 해서 돈이 없어요. 왜? 빚 갚아야 되니까.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, 사실은. 근데 그거는 어느 선생님이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힘들다 할 때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열어주시더라고요. 보통 돈 잘 버는 무당들은 네. 유튜브를 내가 직접 하거나 네. 틱톡을 하거나 네. 출연을 해서 손님을 끄는 경우 네. 과대포장이죠. 네. 좋은 말만 해서 네.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?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지만 저는 사진 찍는 거 좋다도 싫어해요. 근데 제가 페북이라는 것도 작년에 이제 그 신아버지를 만나면서 너는 왜 이런 거 젊은 애가 이런 걸 안 하느냐? 아, 나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죠.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저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 신아버지 팔로워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번 해봐라.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었던 거거든요. 이제 그 덕분에 선생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아마 선생님이 이거를 찍겠다고 참 생각도 많이 하셨고요.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내가 나갈 거니까 뭐 한 번씩 이렇게 해줘라. 이렇게 안 하셨으면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건 안 찍었을 겁니다. 주시는 만큼만. 신을 받고 네. 첫 점사를 봤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?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.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, 정말. 어떻게 떨려서요? 떨린 것도 있고, 그다음에 하필이면 그 첫 점사를 보러 오신 분이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셨어요. 근데 그 옛날에 이제 IMF 때 이제 남들 돈 다 말아먹을 때 당신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싼값에 건물도 많이 사고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는 그 어디 누가 받았다더라 하면은 꼭 가시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이 그런 경우였는데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.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 펜을 들고 있다가 집어 던졌어요, 제가. 가. 나 하기 싫어, 가. 했는데 그때 제가 그분한테 해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음력 5월, 양력 6월이었어요. 그랬는데 그 해 11월에 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정말 풍채도 좋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공수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갖고 휠체어를 타고 입원을 해 계시더라고요. 그분이. 첫 보신 분. 네. 그래서 자, 무당은 이비보살이다. 그리고 무당이 무슨 말을 하면 된다. 특히 나쁜 거. 그래서 웬만하면 악담 안 하려고 하고요. 자, 궁금한 것 같은데 네.
무당 말은 좋은 말은 믿어서는 안 되고 나쁜 말은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네, 점사 보는 사람 중에 네, 혹 네, 저 사람의 죽음이 보이는 분이 계시던가요? 있습니다. 얘기하시는가요?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요. 제가 마지막 거기가 이제 상가 건물이었거든요. 마지막 점사였는데 그때 이제 예약을 하셨는데 제가 그날은 이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랬더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젊은 여자분이셨거든요. 그래서 느낌이 왠지 막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봐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했어요. 아침 일찍 오셔라. 그 시간에 원래 제가 손님을 안 보는데 오셨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.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모자를 쓰시고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탁 저승사자가 탁 이렇게 앞을 서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.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?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근데 그렇죠, 맞아요. 큰 용. 네. 근데 뒤따라서 젊은 여자분이 들어오시고 혹시 따님이신가요? 그랬더니 요양보호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앉으셨어요. 근데 그러니까는 모자를 쓰셨으니까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앉았는데 저승사자가 딱 옆에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.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그래서 어머니 일단 사주를 좀 주세요. 그래서 사주를 쓰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제가 막 울었어요. 그랬더니 보살님이 왜 우세요라고 하길래 어머님 아시잖아요. 왜 오셨어요? 이랬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우시면서 모자를 벗으시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. 암. 그래서 지금 이제 암 수술도 해봤고 항암을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. 그런데 당신이 그 옛날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살다가 남편이 그 외에 옛날에 술 드시면 막 때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. 그래서 두고 나오셨대요. 그래서 지금까지 재혼을 안 하시고 그냥 혼자서 그냥 굳은 일 다 하시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. 그래서 저 논산 그 역 있는 쪽 어디에다 집을 하나 허름하지만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내 자식한테 줘야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인데 그러려니 하는데 겁주는 걸까? 근데 당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는 생각이 드시더래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, 제가 한 달도 못 사실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날 병원을 갔다 오셨다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그러냐고,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그 요양보호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. 돌아가셨습니다. 근데 보살님한테 전화를 한 통 해주라고 그랬대요. 돌아가시기 전에. 병원에서 3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. 오히려 그렇구나.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할 시간 얼마 안 남았구나. 나름 그 집도 어떻게 했고 뭐 준비 과정이 이제 있잖아요. 그래서 정리하시고 돌아가셨다 하면서 그 정리할 시간을 줘서 고맙다라고 전해달라고 전화가 와갖고 한참 울은 적이 있었어요.